네, 저는 디파이 2.0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뒤에 물음표가 붙은 이유는 2.0이라는 그 수식어가 조금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디파이 2.0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지속 가능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제 POL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다룰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POL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이제 올리푸스 다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디파이 2.0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디파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알아보고 하자면, 기존에 왼쪽에 이제 중앙화 거래소들은 일반 이제 사용자가 뭐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준비된 자금을 기반으로 거래를 진행하면서 거래 수수료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형태였다면, 디파이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참여자이자 어떻게 호의 거래를 하고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유동성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공급받아가지고 그 유동성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프로토콜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 그 대가로 이제 거래 수수료나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형태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런 형태가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용하다 보면 일단 진입장벽 자체도 높지만 인터페이스가 더 불편해서 그런 것도 많고, 뭐 안내문과 굉장히 불친절해서 좀 중간에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두 개를 겨우 이겨내서 들어오면 이제 불안정한 유동성이라는 가장 큰 문제점을 저는 맞이한다고 생각을 해요. 왼쪽에 메사리 리포트인데, 이게 프로토콜이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APR을 제공하면서 다양하게 유동성 공급을 조금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공급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 높은 이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다른 프로토콜도 비슷하게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은 API를 받기 위해서 대거 이탈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말씀하신 뭐 버버넌스 토큰 뭐 이런 관련된 토큰들이 다 하락하면서 다 같이 나가버리는 뱅크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많은 프로토콜이 많고, 지금도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계속 어떻게 바꿀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투자하면서 이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올림푸스 다오라는 곳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밑에 보시면 탈중앙화 준비 통합 프로토콜이라고 적혀 있는데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뭘까라고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기존에 스테이블 코인은 패깅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달러의 가치를 고정해서 가치를 고정했다 패깅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변동성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달러의 가격 변동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변동되는 거랑 똑같은 의미고, 달러의 가격 하락은 즉 구매력 스테이블 코인의 구매력 감소를 불러일으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올림푸스 다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패깅했다라는 단어 대신 이제 백킹 보장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이제 밑에 보시면 올림푸스 다우에 금고에 담겨져 있는 자산에 의해 최소 가치가 보장되는 유동적인 준비 통화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어렵고, 밑에 보면은 그 보장해 준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1달러에 고정된 게 아니라 1달러 이상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 OHM이라는 코인은. 그럼 이걸 어떻게 보장을 할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볼 건데, 먼저 올림푸스 다우가 그냥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면은, 그 왼쪽에 1번, 2번, 3번 중에 그냥 조금 볼만한 거는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본드라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기존에 다른 프로토콜과 다르게 본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채권을 판매를 해요, 얘네가. 그래서 얘네는 채권 판매를 이제 뭐 유동성을 채권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런 채권을 판매를 하면 이제 좋은 점은 투자자는 채권 구매를 통해서 이제 베스팅 기간 5일 후에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OHM, 옴 토큰이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ROI라 적혀 있는데, 저 ROI가 할인율이거든요. 그래서 5일 뒤면은 올림푸스 다우의 거버넌스 토큰인 옹 토큰을 36.5%, 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고, 뭐 이더리움만 뭐 채권을 사가지고 하면 4.56%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림푸스 다운은 이 채권 판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유동성이 확보가 가능한 이제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유동성을 소유하게 되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메커니즘 자체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이해가 쉬워가지고, 이것도 뇌자리에서 하고 있는 어떤 보고서를 기반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1옴이 500일 다이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투자자는 1옴을 사기 위해서 500일 다이를 내야 돼요. 그쵸? 그럼 500일 다이가 올림푸스 다우라는 곳에 가요. 그러면은 올림푸스 다우에서는 500일 다이에 상응하는 500일 옴을 생성해요. 그래서 유저는 1옴을 살려고 했었으니까 1옴을 500일 옴에서 넘겨줘요. 그 나머지 500옴이 남죠. 그럼 그 나머지 500옴의 90%는 이제 스테이킹한 스테이커들한테 보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머지 10%가 올림푸스 다오의 트레저리라는 금고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금고에 들어간 10%를 기반으로 이 패킹한다는 거예요. 그 옴의 가치를 보장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권 판매를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최근인데, 최근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거 볼 수 있는데, 90% 이상, 예전에는 거의 99%인데 지금 좀 떨어지게 돼서 94.98% 정도 프로토콜이 유동성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존의 사람들이 APR 높은 때만 유동성을 제공하고 뱅크런 쳐가지고 이제 그 프로토콜이 망하는 현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프로토콜이 자체가 유동성을 소유하게 되니까 채권 판매를 통해서. 근데 이런 채권들을 판매한 거를 통해서 유동성을 얻었고, 이 유동성을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다른 툴에 제공해서 뭐 유니스왑이나 스시스왑에 제공해가지고 유동성 채굴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서 얻은 보상들은 다시 스테이커들한테 분배하는 그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투자자가 옴을 샀어요. 결국에 채권 구매를 통해서. 그 옴을 샀으면 뭐 해야겠어요? 스테이크 해야겠죠? 아니면 시장에 갖다 팔거나. 근데 이제 스테이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작년 11월 기준인데, 오른쪽 끝에 검은색 박스 안에 보시면 8,323%예요. 말이 안 되게 높은 이율이거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율이에요. 왜 이렇게 높은 이율을 제공할 수 있었을까라고 좀 알아보게 되는데, 이제 게임 이론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얘네가 올림푸스 다오 자체에서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높은 이율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 33, 저기 맨 왼쪽 끝에 있는 스테이크 하면은 모두가 웃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옴을 채권 사가지고 옴을 얻고 스테이킹 하면은 아무도 울지 않고 계속 높은 이율은 유지되고 막 다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한 명은 스테이킹하고 한 명은 셀을 하면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최악의 상황은 다 같이 팔아버리면 이 높은 이율이 유지될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옴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다 스테이킹을 해서 높은 이율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그리고 동시에 이 높은 이율도 동시에 이제 되는 이유가, 옴이 1달러 이상으로 무조건 보장한다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달러 자체를 다이랑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옴이 트레저리 금고 안에 백킹된 자산보다 높은 가치로 거래되면은 추가적으로 옴을 발행한다고 해요. 아까 말한 1 옴이 500일 다이일 때 501개의 옴을 발행한다 했잖아요. 500개 옴을 더 추가로 발행하는 것처럼 공급을 이제 늘리는 거고, 만약에 금고 안에 있는 자산보다 옴의 가격이 낮으면은 그 금고 안에 있는 돈으로 옴을 구매해서 소각해 버려요. 그래서 이 다이의 1다이 이상으로 가격을 맞추려고 이렇게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진행한 건데, 밑에 보시면은 옴이 1다이보다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트레저리 자금으로 구입한다는 소각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옴이 1다이로 환산되었을 때 현재 발행된 개수가 이제 그게 시가총액보다 내부 트레저리 자산이 무조건 더 많아야 된다는 건데, 이 방법이 가능한 게 아까 말씀드린 서플라이 다운 이런 전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물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진짜 다 좋겠죠. 다 좋은데 이게 폰지 사기라는 좀 논란에 휩쓸려요. 왜냐면은 기존 그 선익 투자자들만 이득 보고 후발 투자들이 계속 스테이킹 해야지 이거 자산이
되는 거 이거 유지되는 거 아니냐. 후발주자들은 이거 얘네 수익 구조가 없는데 이거 맞냐? 폰지 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올림포스 다오의 가치라는 부분은 좀 불편이 있는데 먼저 아까 그 한서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오에선 수익을 다각화해야 되는 게 있는데 먼저 오른쪽부터 보자면 올림포스 포르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한테 이제 노하우를 제공해요. 뭐 채권 판매하는 거 기존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프로토콜에서 본드를 판매할 때 3.3% 수수료를 얻어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게임 이론에서 3-3이 스테이크 하게끔 진행이 되려면은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팔지 않는다는 서로 간의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스냅샷부터 뭐 커뮤니티, 디스코드 커뮤니티 뭐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은 지금까지 다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중에서 좀 유독 좀 활발하게 좀 활동들이 많아서 이 정도 진짜 DeFi 프로토콜에서 이렇게 활발한 다오가 있었나 할 정도로 좀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막 커뮤니티 파워가 있어서 막 그 폰지 사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다라는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다오의 커뮤니티 파워 때문에 대부분 모든 결정은 커뮤니티 회원들이 구성하고 이제 다 같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렇게 높은 이율이 가능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이 52.65달러예요. 이게 원래 1200달러인가 130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하나에.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사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채권 판매란을 가보면은 디스카운트, 이제 ROI에서 디스카운트라고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옴을 본딩하면은 베스팅 기간 후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럴 때는 구매를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트레저리 밸런스도 보시면 이전 게 아마 이렇게 트레저리 밸런스가 6억 6천 막 달러 이렇게 됐고 토탈 밸류 TBL이 32억인데 보시면 일단 근거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지만 줄어든 거 확인할 수 있고 TBL은 나락을 가고 막 이런 상태가 됐고 커런트 API 8,000%에서 800% 되고 좀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아까 그 옴에 발행된 개수 시가총액이랑 이제 금고 그 금액이랑 보면은 지금 이게 마이너스 할인율이 찍힌 거가 저 왼쪽에 있는 시가총액 박스 안에 가격이 금고 가격보다 높아서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게임 이론에서 말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뭐 전체적인 코인장이 다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그게 같이 겹치면서 나락을 가게 된 건데 실제로 강한 매도 압력에 굉장히 크게 무너진 게 1월 10일 저거 보이시나요? 밑에? 그, 그 저쪽 아마 1월 17일쯤에 이제 판매하면서 갑자기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림픽 다우가 아무리 막 가치를 제공해도 이런 거에는 결국에 이런 시나리오 나오면 결국에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언스테이킹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더라도 아까 금고에 들어가 있는 거는 결국에 다이예요. 다이나 플렉스라는 이제 좀 스테이블한 가치의 코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언스테이킹이 급격히 증가하더라도 RFV에 이제 금고 안에 있는 그 리스크부터 자유로운 가치는 이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킹을 유지하는 참여자한테 이제 현재 RFV를 발행할 수 있는 OHM 최대치를 여전히 스테이킹 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거를 계속 누군가는 사기를 할 거고 누군가는 이거 가격 빠졌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이거 계속 조사하면서 사기 아니야? 이거 펀치 아무리 봐도 사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RFV라는 요소와 이 다오가 아직 지금은 그렇게 활발하진 않은데 이렇게 계속 시도하는 모습들이랑 그다음에 얘네가 수익 자체를 다각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보이는 거 봐서는 이 프로토콜 좀 더 지켜봐도 되겠구나라는 좀 결론을 저는 제 스스로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네 감사합니다.